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업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토성열 왔습니다. 방금 토도안 할까 싼도안 할까 싼성열 할까. 근데 기염령 하면은 도안행님 맞지 않나 그제? 제일 열이 행님보다 이거 뭐방 정치색은 없습니다. 아무 편도 아니에요. 근데 임팩트도 도안행님 이길 수고 싼도안 하겠습니다. 그냥 싼도안. 도안행님 제일 세니까 최초 시행자예요, 그제? 최초 시행자가 제일 중요하니까 싼도안 하겠습니다. 싼도안 알겠지? 그래서 방장 이제 보농에 좀 집중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또 방에 지금 기분 좋은 게 뭐냐면 2월달 약속을 지키는 게 좋고 그다음에 무료로 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먹은 게 많고 힌트 준 게 좋은 게 많고 약속 지킨 거고 코멘트대로 딱딱딱 떨어지는 게 기분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맞잖아. 뭐 하면 양거신이 뜨고 김다현이 뜨고 오늘 뭐 보호농 한다면 일주일 전부터 저는 되고 나서가 아니고 사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지. 막 되고 나서 막 이렇게 한다 했지 이게 아니잖아요. 맞죠? 별풍선 400개 기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끈하게 그래 적중산 원래 물산 해축 같은 경우는 뭐 가고 안 가고 뭐 상관이 없거든 딱히. 근데 너무 흐름이 좋고 방금 또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경기를 보는 입장에서 짤막하게 20분 30분 하고 표를 다 하고 나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중해 주시고 당연히 갈 거였습니다. 그리고 형들 오늘 키포인트 잡으면 어디 잡을 수 있냐면 저번에 프랑스 4.3배 기억나시죠? 프랑스 리그를 세 개를 조합해가지고 그때 무료로 했던 거 기억 4.6배짜리 느바를 안 가고 그때 느바가 없었잖아요. 느바를 안 갔다고요. 오늘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두 K기증이님 개가. 별풍선 몇 100개 개가? 두 감사합니다. 개가 있기 화끈하게 때문에 잘 적중산이루산 들어주시고 신앙 같은 경우는 방금 지금 3년 지금 보자. 그때 썸 갈 때 조심하고 오늘 또 올해 또 4.5가 신앙 존나 강조했죠. 요번에 너무 하다 했죠, 그죠? 김밥이 지금 최근에 7.5, 8.5 해가지고 뭐 되니 안 되니 이런 경우를 하고 하나는 또 방 직관을 갔다 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신한이 물론 이제 좀 변수 많은 팀이 근데 계속 경기력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은 과연 왜냐면 지수가 지금 지수 역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잘한다고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가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 만하고 언더는 뭐 많이 가셨을 건데 논란 자체가 없었죠, 그죠? 손호 같은 경우도 확실히 작정연하고 서명진 싸움하고 뭐 모든 부분에서 나이트하고 이런 손호가 쓸 수밖에 없었고 장판 같은 경우 이제 방금 또 장판 경기 잘 맞추고 장판 언더 떴죠, 그죠? 물론 이제 얘네 둘이는 뭐 그다지 뭐 무조건 편하게 언더는 아니지만은 너무 과하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파뇰하고 숲토끼 그이님 추천 셀타비고는 감사합니다.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경기예요. 그래서 그건 빼고 11시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석은 끝나고 드리고 표는 감사합니다. 자, 꼬모하고 피오렌티나다. 꼬모 같은 경우는 저득점 보기가 쉬운 팀이야, 안 쉬운 팀이에요? 안 쉬워요. 꼬모는 언더 갈 건 피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아십니다. 왜? 그리고 생각보다 꼬모는 이제 반짝이라고 생각이 들죠. 왜? 여러분들 해축을 좀 보시면 꼬모가 상위권에 들어가는 게 몇 개가 돼요? 없잖아요, 얘들아, 그죠? 그리고 꼬먼 주중에 나폴리 상대로 이제 코파 이탈리아 일정이 있었는데, 근데 아탈란타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 딱히 없어요. 그리고 이제 로베르토하고 모라타, 그다음에 뭐 선수들이 많아, 뭐 알베르토 모레노라든지, 그지? 이 선수들이 나중에 더 좋은 리그로 갈 수도 있어요. 안 뺏기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로테이션도 자원이 있는 편. 보통 이런 이제 반짝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팀들은 로테이션의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리그 또 최근 3경기 연속 클리시트를 할 정도로 좋은데 이 경기는 근데 언더가 나오기가 쉽지는 않은 경기긴 하단 말이죠.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는 그냥 빨리 점수대가 나든지 아니면 인저리 타임 점수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꼬모 승에다가 오버를 안 볼 수가 없다. 꼬마가 똥배는 아니기 때문에 승하고 오버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경기다. 그래서 꼬모 승과 오버. 꼬모는 언더 볼 거면 패스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공격적이고 뭐 누가 부상이든 아니면 체력적 이슈가 있든 언더 보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운영 자체가 언더를 볼 수 없는 운영이기 때문에 헨승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 레버쿠젠하고 장크트 파울리 보겠는데 이거는 뭐 이제 헨승을 가냐 안 가냐 아니면 언어발 같이 쓸 거냐 둘 다 좋으냐 이 얘기를 해야죠.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일부에 17위를 하고 있고 뭐 별 볼 일이 없고 그냥 나름의 뭐 승점 관리하고 뭐 계획 짜가지고 이 팀한테 무승부 해보고 이걸 짜고 있긴 한데 잠깐 중위권을 유지할 때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근데 결국은 이제 보강이라든지 이제 금액 파워라든지 이런 부분 딸리다 보니까 결국은
어찌 결국 이제 17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체급 차이 분명히 나는 부분들이고, 레버쿠젠 같은 경우 이제 6위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4위 팀하고 승점 3점 차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잡고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핸승을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리고 오너바는 장커트 파울리 때문에 언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핸승하고 오반데 언더인데 저는 핸승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얼버쿠젠 핸승 아니면 오바 2.5밖에 아니 저 2점 언더 장커트 파울 때문에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하고 미넨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 미넨 글라드바흐는 콤보님 추천 저는 그게 좀 감사합니다. 생각이 나네. 저번에 유로파인가 우리가 찍은 적이 있어. 글라드바흐 프렌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마지막에 페널티킥 줘가지고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경기는 잘했습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이길 거란 생각이 안 듭니다. 지금 한 10경기인가 아마 9경기 하면 10경기일 거예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그 정도로 지금 점수대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부르카르트 뭐 찬우준 이런 애들 뭐 했지만 결론은 밸런스가 아예 다 깨진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미넨 글라드바흐 같은 게 프렌에 잡혀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프렌이 잡혀 있다 프렌에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미넨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도 무승부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4경기 중도 3경기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경기도 무승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승부하고 저 프렌하고 언더인데 언더 가는 것보다는 프렌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는 임시 감독 체제입니다. 그래서 임시 감독 체제는 지금 뭐냐면 그냥 자기도 이제 감독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온리 그냥 수비고 전술을 뭐 공격적으로 해. 이런 그런 부분 없어.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공격진들이 줄부상을 되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자원이 별로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로빈 학이라든지 뭐 팀 클라인디스트 이런 선수들이 못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득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무승부 프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다음 또 아까 말했던 뭐 그 대항전에서 반대 프렌 갔을 때 그때 1.7인가 그랬는데 그 프렌이 그 마지막 다 가지고 거의 2분 남기고 페널티킥을 줬고, 아시는 분들 알 거거든, 기억 날 거거든. 메넨 글라드바흐 그때 최근 경기죠. 나름대로 그런 최근 경기죠. 그래서 저는 아마 프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프랑크푸르트가 이길 확률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아무리 그래도 축구에서 8경기, 9경기, 10경기에서 승이 없다는 거는 그 팀은 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뭐 다음부터 가면 다음부터 가는 거지, 맞지? 자, 그 다음에 경기는 브레멘하고 미넨입니다. 브레멘, 몽레알, 그다음 브레스트 이런 팀도 있잖아. 좀 엮기짓을 잘하는 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배당 항상 좋게 받으면은 한번 노릴 수 있는데 없다고 생각. 1연승은 개나 소나 보는 거고요. 2연승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어바는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브레멘이 지금 16위하고 19점밖에 못 얻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아까 말했던 그 팀이랑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팀인데요. 그건 뭐야? 아예 가면 안 된다는 소리죠. 1연승 깔고 가는 거고 2연승까지 가볼 수 있는 거다 말 맞잖아. 그때 아웃국이한테 1패 당한 거 빼고는, 그때 기억나는지 아웃국의 아픔 빼고는 지금 득점 선도하고 뭐 올리세라든지 뭐 해리케인 같은 경우는 뭐 리그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원정에서도 8승 2푼, 홈에서 그 아웃국한테 패배당한 그게 답니다. 그래서 갈 거냐 안 갈 거냐 뭐 그런 마음입니다. 이 1연승은 개나 소나 보는 거고 1.7을 뭐 누구나 건드려 볼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2연승까지 갈 수 있냐 그걸 보는데 지금 브레멘 같은 경우도 해마다 그런 이제 포지션을 가졌던 팀인데 올해 아예 그냥 맥도 없는 이런 부분 가졌을 때는 2연승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미넨 1연승과 미넨 2연승 1연승은 뭐 개나 소나 주는 거 2연승을 주냐 그런 걸 이제 분석이 되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동그라미 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좋으면 좋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호펜하임하고 프라이부르크.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 저번에 간 적도 있었는데 당연히 이거는 호펜 쪽이 분위기가 좀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헨승까지 갈 거냐 아니면 호펜 승만 갈 거냐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뭐 프라이부르크도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뭐야 걔 누구야 그 크리마리치 걔 벌써 지금 한
10골 나왔죠. 옆에 10골. 그죠? 그래서 지금 후반기는 또 페이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라이프치히하고 슈투트가르트, 레버쿠젠 등 모두 제치고 지금 챔스까지도 노려보고 있는 입장이고, 프라이브로크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을 시키고 뭐 이렇게 지금 흐름을 타는 이런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헨승, 호펜하임 저번에 또 1.6일 때 우리 호펜 쓰고 뭐 써가지고 만들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 미넨한테 무릎을 꿇었긴 하지만 경기 내용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펜 승에다가 호펜 마인이고 언어반은 건들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경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호펜 승에다가 호펜 마인승까지, 이런 것도 두 개 가면 방금 6배 먹었죠 그때. 레알 보고 그때 로마 마인승하고 비아레알 마인승, 그러면 6배 나왔었잖아요. 그죠? 맨날 이게 낮은 거 찾아가지고 답이 없다. 해축은 그런 맛에 하는 거에 너무 터무니없이 배당 높여 가는 것도 그렇지만은 낮은 것만 찾아가지고 할 거면 해축을 굳이 왜 하냐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함부르크하고 오니언 베를린 같은 경우는 언어받은 승패든 별로 갈 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패스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EPL 2부 같은 경우는 오늘 별로 가져갈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통짜 패스 FA 것까지는 패스를 하고 비아레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 15분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부랑 잉글랜드 FA컵은 통짜로 날리겠습니다. 그거 안 해도 충분히 갈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안 가도 됩니다. 헤타페하고 비아레 뭐 헤타페하는 월요일 하고 뭐 있잖아. 헤타페하고 그지 뭐고 맨날 2.5 언더 받고 1.33 받고 얘네들 갈 거 없겠죠. 없어요. 맨날 그 뭐야 그 꼬라지 몇 년째. 그래서 무 아니면 뭐 언더 뭐 이런 게 거의 특화된 팀이고, 비아레알 같은 경우 저번에 이제 뭐 헨슨까지 갈 정도로 뭐 에스파뇰 갖다 패고 뭐 페레스 그다음 모레노 이런 애들 뭐 콤비네이션은 리그 수준급이죠. 그죠? 지금 비아레알 4등이고 그죠? 그래서 저는 가져갈 팀들은 뭐 헨슨도 굳이 가져가도 되는데 너무 많이 줬고, 원정이 약하고 이런 건 아닌데 헤타페 같은 경우도 2점 언더 막 1.34 그만큼 저득점 많이 내고 이제 강팀 상대로도 막 1점 차로 주고 뭐 1점 차로 주고 이러냐다 보니까 비아레알 배당이 조금 높은 것 같은데 뭐 안 갈 이유는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전 경기 때도 헨승을 갔던 부분이라서 비아레알 승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배당 보고 어차피 베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2배면 충분히 메리트 있다 원정이고 멋이고 알겠죠. 그다음 헤라클레스 브레다는 갈 필요가 없고, 마르세유가 알스타를 합니다. 아까 말했죠. 프랑스 리그를 오늘 노다지로 잡으면 주댐뭐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가장 조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가 이 경기입니다. 뭐냐면은 RC 역배를 볼 수도 있고 이게 단폴이 될 거란 말이죠. 안 되나 단폴이? 단폴이 하필 안 되네요. 방향 느낌을 알아챈 건가? 예, 그럼 이거에다 뭐 살을 붙여도 뭐 갈 수도 있죠 뭐. 왜? 방금 뭘 좋은 스타일이 아니니까 고래 가볼 수도 있습니다. 해외이신 분들은 단골이 되는 분들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프랑스 얘기를 했었죠. 분석 들어오기 전에 보여준 적도 있었고, 일단은 마르세유 같은 경우는 그 파리 생제르맹 라이벌이죠. 그때 르 클라시크 해가지고 그죠? 5대 0으로 완패를 했으면 한 골도 못 넣었어. 이게 가장 저는 뼈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한 경기에 불과하지만. 그리고 그 나머지 경기들도 2승 1무 2패면은 지금 상위권 선두권을 하는 팀이 4등인데 그린우드도 있고 그런 팀들이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좀 보인다는 것 자체가 1.57의 메리트가 없습니다.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왜? 배당도 메리트가 생각보다 없어요. 좀 조금 더 줘야 된다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스트라스부르 같은 게 아시다시피 뭐 2%나고 1%나고 요런 거 많이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만큼 세임새가 어느 정도는 있는 팀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프렌하고 역배 볼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지금 배당이 좀 깎였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4배 때 더 메리트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물론 지금도 상관이 없긴 하지만 마르세유가 1.7, 1.8 뭐 배당 분석을 하자는 게 아니고 조금 너무 낮게 측정이 됐어요. 일단 헨생 저쪽에 메리트는 없습니다. 승 헨생이 떠도 알겠지? 그 다음에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는 1%는 좋은 배당을 했어도
강팀 상대로 호각을 이룬 적이 많기 때문에 2%는 자연스럽게 쓰는 거거든. IC 2%는 이거 기억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다른 거 받아봤을 때도 2%는 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역배나 프렌즈 쓸 수 있는 경기고 상당히 반드시 써야 되는. 왜냐면 프렌이 1.9이면 사실상 2배 올리면 2배가 나오거든. 그러면 배당이 어느 정도 2개 가든지 3개 가면 배당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 주목을 좀 하고 싶은 경기입니다. 그래서 RC 1%를 역배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주 얘기해서 오늘만 쓰는 게 아니고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라치오 아탈란타 버리고 세비야 알라베스 버리고 슈투가르트하고 켈런 보도록 할게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죠. 애매한 것들은 다 뺍니다. 자, 슈투하고 켈런 같은 경우는 그냥 저득점 보겠습니다. 저득점. 켈런 같은 경우도 그냥 중위권에 있는 부분들이고 슈터 같은 게 이제 5위에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약팀들 상대로 확실한 모습 못 보여주고 있는 게 저는 좀 자주 못 가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다득점 경기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잡을 경기 때 다득점을 해서 승점 확실히 잡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약했기 때문에 저는 언더를 또 보는 이유기도 하고요. 켈런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정 가면은 대량 실점이 많은 부분들이 습관이 여전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준비를 할 가능성이 100% 있고요. 그리고 사전에 이 켈런 감독이 우리나라 치면 네이버 스포츠 같은 거죠. 어떻게 인터뷰를 했냐면 역시 대놓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들도 영향을 받는다고. 원체 대량 실점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넣어도 저기 많이 주고 시작한단 말이야. 지고 하는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좀 한 부분들이 현지 인터뷰에 남아 있으니까 저는 그 부분까지 봐서 굳이 보면 이제 슈트 승에 슈트 많이 보는 게 맞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또 2.5를 안 주고 3.5를 줬던 것도 3.5의 배당 좋은 거 이런 부분도 봤을 때는 슈트 언더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경기라 보여지기 때문에 슈트 3.5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리고 릴 봐야겠죠. 릴. 뉴캐슬하고 에이스턴 빌라 경기 안 갈 겁니다. 자, 릴하고 브리스도 같은 경우는 이제 릴하고 언더인데 둘 다 좋은 경기입니다. 이건 릴승 언더. 아까 프랑스 리그는 다 쓴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오늘 쓸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것도 리스크. 근데 좋으면 좋다고 뭐 해가지고 저번에 다 먹었잖아요. 그죠? 당연히 오바의 흐름은 두 팀 아니죠. 제가 언더를 쓰거나 언더를 언급을 할 때는 왼쪽 오른쪽 그다음 한 가지 뭐 야구든 농구든 배구든 축구든 그 요소가 있어요. 왜? 여러분은 오바 왜 쉽게 찍냐면 한 개만 요소만 돼도 오바 찍습니다. 근데 언더는 왼쪽 오른쪽하고 찾기도 싫고 스트레스 받. 그래서 언더를 잘 안 찍는 이유거든. 근데 이거는 부합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무승부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릴의 골 결정력이 좋기 때문에 결정력이 좋기 때문에 저는 똥주승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단 우선순위는 저득점이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둘 다 승점 쌓기 내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흐름을 타는 부분보다는 찔끔찔끔 이렇게 가는 게 두 팀 모두 다 가고 있고요. 두 팀 모두 다 핵심 선수들이 필요한 고물 선수들이 박사님 추천 감사합니다. 뭐고 부상을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굴리기 힘들기 때문에 좀 한 골 싸움이나 두 골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마무리가 짓는 이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언더 쪽도 상당히 괜찮고 근데 그 왜 무승부를 보지 않느냐? 릴하고 브레스트의 갭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스트가 더 결장이 필요한 선수들이 빠진 게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릴승에 언더 보도록 하고 언더에 좀 괜찮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릴승 언더 써놨네요. 아약스 나오고 유벤투스 안 가고 세리에는 다 갈 필요가 없고 요새는 프랑스하고 은근히 라리가가 좀 알짜배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 이제 레알하고 리버풀 아니고 레버풀 저기 뭐고 레알 마드리드하고 파리 FC 요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시간하고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레알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계속 마인에 대한 얘기만 했죠. 수지가 좋긴 하니까. 레알 같은 경우는 뭐 압도적이고 홈에서 뭐 압도적이고 뭐 또 뭐고 그 저 국가 대항전에서도 뭐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클럽 대항전에서 지금 주드 벨링어 같은 경우 이제 징계에서 복귀를 했죠.
지금 뭐 다비드 알라바를 제외하고 시오 뭐 나르리을 주전 자체가 오시오 나르리을 아픈 6님 것도 추천 안 아프고 감사합니다. 컨디션도 상해를 찍고 있기 때문에 뭐 쿠르투아도 또 복귀를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안드라 루닌 같은 경우도 또 안정적 골무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뭐 소시에드 상대한테 뭐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을 거예요. 어떤 팀과 붙어도 지금 뭐 리그랑 붙어도 아니면 지금 다른 팀 엔수이미님 잘하는 팀 추천 붙어도 감사합니다. 할 만한 경기를 보여주는 게 레알이기 때문에 그냥 1만에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어느 법 굳이 찍을 필요가 없고 그런 부분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그것처럼 그 스트라스부르처럼 그 2배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매당 메리트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죠? 이거 반대 보는 것 자체가 힘들어. 2프레임 보기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폭발력 있는 팀들은 순식간이기 때문에 2프레임 가는 것보다 다른 거 찍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하인 그다음 파리 공공님 추천 FC하고 랑스 감사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랑스하고 파리 FC 같은 경우는 두 쪽 다 쓸 수 있는 경기입니다. 랑스 승도 쓸 수 있고 오버도 쓸 수 있고 승이 조금 더 좋긴 하겠죠. 랑스 잘하는 건 알고 계실 거고 파리 FC 같은 게 승격해가지고 15위 전전하고 그냥 승점 쌓고 있고 특별한 부분을 보여주는 게 없어요 지금. 지금 이번 시즌에 또 유독 또 라리가 리그왕 그다음에 저기 네덜란드 리그 저 거의 모든 리그들이 지금 잔류 경쟁이 좀 치열한 부분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어떤 부분은 어떤 리그는 확정나고 그런데 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파리 FC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난 팀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내려갈 것 같다 이 말이죠. 반등이 될 요소가 없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파리 FC 그 찌라시 현로 그 찌라시를 봤는데 실패했어요. 트레이드 다 실패했어요. 이거는 뭐 제가 서칭을 해봐야겠죠. 근데 다 실패돼가지고 뭐 플러스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이기 때문에 무인 팀을 그러니까 무라는 게 무승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없는 팀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랑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저기 렌 잡고 맞죠? 파리랑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경기.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사우디에서 페네르바체를 거쳐가지고 또 팀 알로한 샘 막시망이 또 데뷔전 때 주중한 공을 또 하필 터트렸습니다. 그래서 랑스 승을 갈 거냐 오버 갈 거냐 보면 되고 이거는 초반 많이 두드려 패는 낭트랑 더불어서 그런 팀이기 때문에 4패밖에 안 했습니다. 진짜 상당히 공격적인 팀입니다. 무도 1무인가 2무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랑스 승하고 오버 쓸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프랑스 3경기를 또 대개를 붙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2개는 최소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처럼 저번에 프랑스 의도적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 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보이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딱딱딱 떨어지죠. 지금 코멘트대로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맞죠? 제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LG 말만 선택을 잘못한 거지. 그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NBA 같은 경우는 다음 주 목요일 날 개막을 하기 때문에 다 재개를 하기 때문에 또 호들갑 뜨지 말고 안 하면 차분차분하게 주간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설날 동안 또 하면 설날 끝나면 오니까 맞잖아.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끝났고요. 30분 해서 표 주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쭉쭉 하면 되죠, 그죠? 최근에 강승보 뭐 하고 뭐 한다고 안 간 거지. 또 가면 들어오잖아요. 저번에 해축 뭐 하고 6배 하고 그다음 또 4.3배 하고 또 뭐였나? 아스날 뭐 아스날 맨유 때문에 안 됐었잖아 한 게 맞잖아. 그것도 뭐 방장 또뭐 얘기했었노 뭐 얘기했었노 하여튼 뭐 얘기한 것도 있잖아. 그런 거 됐었거든요. 안 된 것도 있고 아무튼 잘 만들어서 5, 6배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현실감 있게 난 현실감 있는데 아무거나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가볼 만한 경기예요. 알겠죠? 됐죠?